인테리어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조치를 다 해놓고 위약걸 조항도 넣어놓고 다 해놨어도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사기를 치겠다 라고 하신 분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안내해드린 명확한 꿀팁 가지고 계약서 잘 쓰셨다면 그런 내용과 중간중간 현장 가셔서 확인하셨던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원 정필 이정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영상을 구성해 봤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인테리어 사기 사건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제 지인도 얼마 전에 인테리어 사기를 당했는데요. 인테리어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인테리어 사기를 안 당하려면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계약서에 지급 기일을 명기를 잘 하는 건데요. 지급 기일이라고 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인테리어 계약이라는 게 결국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라는 건 도급의 성격에 따라 결국 그 시점마다 필요로 하는 공사가 마무리가 됐느냐, 예를 들어 뭐 주방 공사가 됐느냐, 아니면 타일 공사가 끝났느냐, 창호도 공사가 끝났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일이 완성된 정도에 따라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계약금은 절대 많이 지급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금은 10% 정도만 지급하시고요. 이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인테리어 업체에서 공사 비용을 전부 다 전액 현금으로 주는 경우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을 깎아주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미끼를 이렇게 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절대 인테리어 공사 계약 그런 식으로 돈 지급하시면 안 됩니다.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만%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니시라고 하면 인테리어 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명기를 하시고요. 계약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 정도만 하시고요. 중도금은 공사 진행 상황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테리어면 공사 내용이겠죠. 따라서 어떤 공사가 끝나면 몇 프로, 어떤 공사가 끝나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전체 50에서 60% 정도를 중도금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잔금 같은 경우에는요, 나머지 20, 30% 정도를 지급을 하시되, 이 부분은 공사가 마무리가 돼야 잔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직접 현장에 가보시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공사 계약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된 경우에 그 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우선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공사 시작일과 마무리일을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보통 인테리어 공사를 하신다는 건 그 집에 들어가서 살거나 사무실에서 영업을 하시거나 하는 시작 시점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때에 맞춰서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고 기존의 집이나 사무실에서 옮기거나 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많은 부분들을 준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는 명확하게 끝나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시작해서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해야 되는 부분 명기하시고요. 정확하게 저희가 이사를 하거나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 마감하는 날짜 명기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연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예상치 못한 저희가 화장실 공사를 하다가 수도가 터지거나 아니면 윗집에서 상수도가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뭐 공사가 늦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천재지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고객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까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는 공사가 지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발주자의 추가적인 요청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불가항력이 있는 경우에 공사를 변경할 수 있다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거나 그럴 때 줄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언제라던가 이런 부분을 명기를 하셔서 결국은 중간에 변경된 사항들 조절할 수 있는 조항을 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해도 앞서 말씀드린 계약이 완료돼야 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 꼭 감안하셔서 계약서에 표시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못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벌칙, 조항을 잘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뭐 공사 지연 시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하루당 계약 금액의 0.5%를 지연 배상금으로 지급한다라던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단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지연된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당연히 본인의 의사대로 해서 늦어지는 경우에는 네, 이 부분 제외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시공사는 최소한 저희가 생각하는 데드라인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날램 공사가 되지 않는지는 인테리어 업체한테만 맡겨놓고 현장 안 가시면 안 되고요. 계속 수시로 점검하시면서 공사 상황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했는데도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사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희 변호사 업계에서는 사기꾼은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결국은 그 공사를 저희가 어떤 계약서를 잘 쓰던, 아무리 현장에 열심히 가서 보던, 저희가 어떤 조치를 다 해놓고 위약걸 조항도 넣어놓고 다 해놨어도 결국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사기를 치겠다라고 하신 분들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안내해드린 명확한 꿀팁 가지고 계약서 잘 쓰셨다면 그런 내용과 중간중간 현장 가셔서 확인하셨던 진행 내역 같은 사진 잘 가지고 저희 같은 전문 변호사 만나러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궁금하신 거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거 맞춰서 또 새로운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